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기준으로 6장 반려묘의 입양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의 목차로는 이제 고양이지요. 우리 전반부 해서 강아지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번 주에 고양이의 품종 특성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고, 이번 주는 반려묘의 입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영양관리, 그 다음에 반려묘의 케어 부분이겠죠.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묘의 입양 준비. 입양 준비 사항. 반려묘,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강아지가 한 65%, 고양이가 한 35% 되는데, 점점 고양이의 반려인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보다는 반려묘, 고양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반려묘를 키우기 위한 그 사전의 마음가짐, 강아지, 고양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성에 대한 지식부터 공부해야 된다.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 사육 방법에 대한 사전 학습, 그 다음에 고양이 사료, 용품, 그 다음에 동물병원 진료 비용,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강아지, 고양이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입양하면은 명심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 반려묘를 맞이해야 할 준비에 대한 확신, 가족 간의 소통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고양이나 강아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려묘 양육에 대한 기본 상식, 기본 지식, 그 다음 먹이와 규칙적인 운동, 버르싱, 빗질이죠. 해 주어야 하고, 그 번거로운 일에 충분히 반려묘와의 생활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켜줘야 하고, 가족들과의 전체적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려묘 입양 전 체크리스트. 경제적인 비용,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 가족 구성원이 양육하는 동물과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딸은 반려묘 고양이를 좋아하고, 아들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또 고양이 좋아하고, 엄마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입양에 대한 부분이 가족 간의 불화가 있어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나 이미 키우고 있는 이런 동물과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체크도 해봐야 된다. 그 다음 이사할 경우 대비해 고양이를 늘 평생 데리고 다닐 준비, 가장 기본 당연하겠죠. 그다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 품종 선택. 입양 전에 먼치킨이라는 게 그냥 우리 고양이 중에서도 좀 귀엽고 명석하다, 사회성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고양이의 한 종류다. 그래서 특히 좋아하는 사회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요즘은 반려 강아지 같은 고양이, 그만큼 그 친근감, 그 사람과의 친근감이 강하고,
사회성이 뛰어나다. 자,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먼치킨 폴드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유연한 편이다. 이제 그는 고양이를 선호하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다리가 좀 짧고, 그죠? 얼굴 모양은 사람처럼 아주 애기처럼 둥글고, 뭐 하여튼 이 사회성이 뛰어나서 사람하고 친근감도 많고, 이런 강아지, 고양이 종류를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 뭐 벵갈이다, 아바시니안, 뭐 이런 그 고양이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장모종으로 할 거냐, 단모종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유전 질환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입양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입양 적정 시기와 신체 검사, 가장 입양을 할 때 가장 적당한 시기는 3개월 후가 적당하죠.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미에게서 사회화 교육을 받은 후 받는 것이 적당하다. 뭐 태어나서 뭐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초육, 엄마와 같이 있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 항체, 면역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고, 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묘의 어떤 사료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한 2-3개월 정도 엄마와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화 교육까지를 받은 후에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 신체 검사 뭐 1, 2, 3, 4차까지도 면역 예방주사 백신을 맞고 그런 후에 데리고 오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눈은 깨끗한지 눈곱 및 콧물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어린 고양이의 경우 전염성 질환이나 기생충 등의 감염이 많으므로 입양 전 식욕이나 변 상태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긴 해야 된다. 뭐 신체적인 특성까지 입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다음 필요용품, 뭐 전용 사료, 그 사료가 자묘일 때, 그래서 한 7개월 기준, 8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활동이 많고 많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영양이 풍부한 이런 사료 등을 먹이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성묘가 되었을 때는 또 조금 성묘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제 입양을 해야 된다. 특히 사료 중에 고양이는 타우린이라는 필수 영양소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력이나 우리 심장의 영양소라 그럽니까? 그 타우린은 필수 함량이기 때문에 고양이 전용 사료를 먹이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고양이 사료와 강아지 사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게 강아지 사료를 계속 급여를 했을 경우에 타우린이라는 이 고양이한테 필요한 영양소의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시력이나 심장이 약해져서 그냥 쉽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신체가 쇠약해지는, 그래서 필수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는 고양이 전용 사료를 먹이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고양이의 배변용 화장실, 그래서 모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정해진 곳에서 배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넓고 안정적인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래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발톱 깎기용 판,
자기 스스로 막 그죠? 스크래치라 그래 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본능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정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발톱을. 그래서 혈관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동장, 뭐 동물병원을 가거나 어디 외출을 할 때 뭐 이동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동장은 그 강아지는 옆으로, 그죠? 옆으로 문이 달려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동장, 뭐 우리 커넬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고양이는 위로 이래서 개폐문을, 뚜껑을 대가 있는 이런 이동장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옆으로 문을 열면 고양이는 이렇게 발로서 버티고 끌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해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문이 되어 있는 이동장이 좋다. 그러니까 미용용품, 뭐 전용 샴푸, 브러쉬, 발톱깎이 등이 있고, 목욕이나 평상시 관리에 필요한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다. 자, 이동장의 경우 이 이미지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위로 꺼낼 수 있는 것이 좋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화장실과 전용 모래. 화장실의 크기는 고양이보다 5배 정도 큰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안정적으로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어두운 곳, 구석진 곳에 모래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래는 고양이 배변 모래로 제품화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뭐 조금씩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옥수수, 그죠? 껍질 옥수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모래와 같은 좀 촉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장실 모래를 대신하는 이런 시장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모래는 그죠? 뭐 좀 무겁죠. 자연 모래는. 그래서 일반 우리 옥수수 뭐 이런 뭐 그 옥수수 갈아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쓴다 그러면 좀 가벼워서 뭐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 모래 대신한 이런 그 배변 모래 대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탁, 식기, 먹이를 먹거나 물을 마실 때 높이가 낮으며 소화불량과 구토를 유발한다. 너무 낮으면. 그래서 식기의 높이도 적당하게, 고양이의 가슴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식기의 재질은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리스, 도자기 형태가 청결 유지하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는 고양이는 이 발 습성상 스크래치를 많이 내기 때문에 또 그 플라스틱에서 뭐 이렇게 발톱으로 긁으면 또 다른 화학성의 제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유해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나 사기 종류가 좋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캣타워. 그 고양이는 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캣타워. 그래서 고양이 반려인 고양이 뭐 그냥 고양이파 뭐 이렇게도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집에서는 항상 캣타워 이런 기구가, 그죠? 놀이 기구가 거의 갖춰 놓고 있는데, 그 고양이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또 어두운 곳, 구석진 곳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맞게끔, 선호도에 맞게끔 캣타워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묘의 용품, 거의 필수 용품처럼 캣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양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공간으로 캣타워가 필요하고, 또 좀 독립성이라 그럽니까? 혼자서 이래 있기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창가 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좀 밝은 쪽으로, 그래서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발톱 깎기 판, 스스로 막 이렇게 끌어서, 스크래치를 끌어서 자기 발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는 그 발톱 깎기 판, 뭐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뭐 일본말로 하면 야슬이라 그럽니까? 이 발톱을 이렇게 끌어서 좀 그 관리 길이라든지 뭐 뾰족한 부분들을 자꾸 관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에게 스크래치, 발톱 깎기 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여러 마리를 같이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면은, 자, 몇 개를 곳곳에 배치하는 것도 준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난감으로 호기심이 많고 아주 작은 구멍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 맞는, 그래서 지루함과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한 장난감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장난감 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장난감들, 뭐 이런 자 다양하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다양하게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앞쪽에 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고양이 그 사료, 고양이 사료 부분을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양이 사료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료를 한 5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뭐 최고 좋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 유기농 사료, 그 다음에 홀리스틱 최고급 사료, 그 다음에 슈퍼 프리미엄 고급 사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뭐 외국 미국산이나 독일산, 유럽산 이렇게 들어오는 이는 그 종류를 갖다가 우리는 슈퍼 프리미엄급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보면은 뭐 일반적인 사료로서 그냥 프리미엄 사료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료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뭐 질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영양가보다는 좀 양적인 부분, 우리 사람도 그 막 배가 골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다른 뭐 반찬이나 영양 뭐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양만, 배만 고프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 사료의 종류도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사료, 그래서 프리미엄 사료, 슈퍼 프리미엄 사료, 그러니까 홀리스틱, 그다음에 최고 정점에 있는 최고 좋다 그래야 됩니까, 유기농 사료. 그래서 유기농 사료라고, 유기농 사료만 먹일 수는 없다. 유기농만 먹인다 그러면 역시 필수 영양소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또 다른 그 이런 부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부분은 뭐 하여튼 비료, 그죠? 뭐 농약, 항생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잇따른 이런 부분이지, 그것이 우리 그 고양이가 필요한 영양소가 다 골고루 다 좋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최저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뭐 곡물 찌꺼기 종류, 영양소보다는 이런 종류를 많이 가지고 막 해서 열 처리만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뭐 방부제를 많이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가장 낮은 급의 그 일반 사료, 뭐 싸다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단계로 프리미엄 사료라고 이야기하는 일반 사료도 역시 뭐 부산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고기 종류 이런 그 단백질 종류가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사료인데, 그래서 뭐 닭고기, 뭐 가금류, 뭐 일반적으로 쓰죠. 동물성 지방,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 뭐 말린 생선 이런 거를 썼다라고 그 사료 봉지에 보면은 뒷면에 보면은 쭉 다 적혀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뭐 포인트가 0.7 뭐 7 이하라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에 대해서 그 영양소에 대해서 쭉 다 적어놨는데 자그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읽어보면은 뭐 조금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거죠. 동물성 지방, 그다음에 뭐 식물성 기름, 뭐 말린 생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이 들어갔다. 뭐 그죠? 고기 종류에 닭고기가 들어갔는지, 칠면조가 들어갔는지, 소고기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프리미엄 일반 사료들. 그렇게 해서 육류 같은 이런 것들도 그냥 그 효소 발효를 시킨 효소를 가지고 이는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는 정도가 우리가 프리미엄 일반 사료 뭐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슈퍼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로얄 캐니언이라든지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정도의 종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류 함량이 곡물보다 높고 부산물 이런 것보다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슈퍼 프리미엄, 그래서 외국산 지금 들어오는 대표적인 로얄 캐니언이라든지 뭐 그죠 뭐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종류가 외국산 수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슈퍼 프리미엄급 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사료로는 홀리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방부제, 살충제, 항생제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 곡물들 영양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통으로 해서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사료를 우리는 홀리스틱, 그 최위의 단계가 우리는 이제 유기농 사료 이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다음 단은 우리 영양관리 두 번째 단은 이 부분은 전용 사료, 반려묘의 전용 사료, 반려묘는 사람이 주는 먹이가 전부이기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야생성이 분명히 가장 기본인데, 고양이는 그 우리 반려묘로서 같이 그 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분명히 인위적으로 다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먹이가 그게 다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없도록 분명히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먹고 그죠? 잘 싸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신진대사 하는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죠? 좋은 불균형 없이 좋은 먹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을 주고 그다음에 사료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사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사료나 사람의 음식은 고양이의 몸에는 맞지 않다. 그 다음에 건조 사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료, 그죠? 한 10%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료, 좀 딱딱한 이 사료죠. 그래서 영양분이, 이 건조 사료가, 영양분은 어쨌든 가장 그 필요 영양소가 다 함유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이 건조 사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습식 사료는 특정 영양분이 좀 편중되어 많다. 그래서 간식용으로 많이 먹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습식 사료는 우리가 일반 캔에, 그죠? 캔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하면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만, 습식 사료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미열을 하다 보면은 치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자, 잠시 끊어서 두 번째 단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 영양 부분, 영양 관리 부분을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자 하겠습니다. 잠시만 끊었다가 다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